예, 예, 저는 가서 조사해보면 아니까 이제. 그래서 조사할 거고, 이제 하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탑차를 가동 안 한 거는 그날도 육안으로 확인을 했잖아요. 그 자기가 8시부터 실을 때부터 안 했다고 그 동영상을 어, 같이 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또 눈으로 확인했잖아요. 가서 작동 안 한 걸. 예, 예. 그러면 그 사람들 진술을 들어서 그 네. 부분을 사실관계를 또 파악을 해서 예, 예. 문제가 되면은 또 문제를 삼을 거고. 그러면 오늘 그날 잠깐만. 아니면 어? 그날 그 냉동기를 안 돌렸으면 그 전날도 안 돌렸고.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예. 조사를 할 거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냐면 만약에 예. 우리가 우리가 확인된 건 이게 해당 차량이 업무정지 한달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법령이 성립이 되면 예, 예. 그 우리가 지금 25대인가 있었어요 그날. 예. 대구도 작동 안 시키고 있었다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쪽만 지금 김해만 25대인가 그렇더라고요. 예, 근데 동영상을 찍어놨거든. 예. 예, 그때 3시 반에 들어가가지고. 예. 예. 근데 한 10대 정도가 문짝을 확 열어놨단 말입니다. 덜 실었다니까, 예. 아니 물건이 비었더라고. 가니까 없어. 다 공간이야. 그냥 실은 거는 문이 다 닫혀 있는데 반틈 실린 게 많고, 예. 꽉 한 게 아니고 반틈 또는 앞쪽에만 실린 거는 문을 다 닫아놨어요. 한 팔레트라도 실은 거는. 예, 예. 문을 활짝 열어놓은 거는 한 개도 안 실려 있는 거라. 그게 지금 3시 반까지, 예? 네. 그 사람이 속도가 늦어서 그렇지. 다른 네. 사람들은. 아니, 잠깐만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 닫아놓고 시동 안 걸린 차는 이제 그렇게 만약에 확인을 했을 적에 예. 안 지른 차는 우리가 본 입장에서는 위반이 지금 이라고 말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냥 그랬을 때 이제 실은 차는 만약에 처벌을 한다고 치면 예, 예. 형평성의 문제를 또 그분들이 논하지 않을까? 한번 우리 사장님 의견은 어떤지. 아직 물건을 안 실었기 때문에 그걸 형평성을 논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사람들 우리가 2시 40분에 들어가서 신호 위반한 차만 잡았기 때문에 왜 그 다른 차들은 단속을 안 하느냐 이래 얘기하면 그건 신호 위반할 때 안 걸렸기 때문에. 아니 그거는 우리끼리 얘기야. 사장님이 그건 이해를 하겠느냐. 아 이해가 되죠. 아니 왜냐하면 40대인데 그날 우리가 본 거는 확인이 되잖아요. 예, 예. 근데 나머지는 그러면 비어있는데 그러면 내가 물건도 안 실은데 왜 나 처벌 주냐 이러면 또 할 말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예? 예, 그래서 정리를 할 적에 예. 그날 문 닫혀 있는 번호판은 다 찍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예, 예. 그러니까 그거는 작동 안 한 건 사실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본부장한테도 이렇게 따질 거예요 그 부분을. 예, 예. 그 영상이 내가 있으니까. 예, 예. 그래서 그거는 안 걸린 거에 대한 팩트는 지금 그 15대, 16대는 딱 맞는 거지 않습니까? 예, 예. 이제 그 부분은 법리 검토를 해본다 이런 얘기야.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지금 보고 계신 거는 식약처 사무관 하고 9월 18일 녹취록인데요. 예, 단속은 9월 16일 새벽 2시 40분에 단속이 됐고 본래는 4시에 들어가기로 했는데 이 식약처 사무관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시간을 땡겨가지고 그렇게 해서 들어간 것이고 여기서도 대화 내용에서도 나옵니다만은 김해 같은 경우에 식약처 사무관이 한 10명을 데리고 왔는데 사무관 포함해서 10명의 공무원을 데리고 와서 3명은 경산에 가서 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7명은 부산센터 제때 부산센터에 단속을 하고 왜냐하면 이쪽엔 차가 많기 때문에 경산에는 10대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사무관 얘기가 식약처 경산의 김해 부산센터 같은 경우에는 40대 차량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왜 문제냐면은 이 지금 9월 18일 날 이 사무관이라는 사람이 이 되지도 않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대화 내용에도 나옵니다만은 아니 냉동기를 안 돌리면 영업정지 10일과 그 다음에
형사처벌 같은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그 다음에 해당 업체는 주식의 제때 같은 경우에는 영업정지 7일에 행정처분을 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에도 다 나와 있고, 그걸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규정을 몰라서 저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은 9월 16일 날 단속할 때부터 저한테 그랬습니다. 처벌 못한다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화도 내고, 왜냐하면 저 역시도 지금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을 보면 처벌 규정이 엄연히 있고, 제가 3년이라는 세월 동안 관찰을 해왔지 않습니까? 여름마다 관찰하고, 그 다음에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서 냉동기가 작동하고 있지 않은 그런 장면들을 다 찍어서 식약처에 제출을 했는데, 또 9월 16일 날 단속이 나가서 냉동기를 돌리지 않는 차량이 부산센터에는 25대, 그 다음에 경산에는 10대가 적발이 됐고, 그 사실을 제가 옆에서 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런 쇼를 하는 겁니다. 지금 9월 18일 내용은 쇼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한 후에 그 대화 내용에도 나옵니다만은 자기가 탑차가 가동하지 않는 것을 그날 육안으로 확인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냉동기를 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이런 식으로 다 확인을 하고도 너무 되지도 않는 형평성, 이게 말입니까 이게? 아니, 단속을 안 된 사람을 어떻게 처벌을 해요? 그건 말 같지도 않은 얘기죠. 그러면서 25대는 처벌을 하고, 단속대는 25대는 처벌하고, 실제 하는 15대는 매일 실었는데 그날 갔을 때 단속이 안 되면, 그러면 일단은 25대를 처벌하고 난 후에 나머지들은 자료가 있으니까 또 추가적인 진술에 의해서 불법으로 냉동기를 돌리지 않고 있었다는 걸 증명해서 처분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식약처 사무관이 이런 내용을 모르겠습니까? 더 잘 알죠. 더 잘 알면서도 왜 이런 쇼를 할까요? 그거는 여기에 나와요, 답이. 그날 문 닫혀 있는 번호판 다 찍고, 무슨 말이냐, 물건 실어놓고 번호판에다가 저기 했던 차들은 25대 하고 동영상하고 다 확보되어 있고 작동 안 한 건 사실이다. 요게 중요합니다. 본부장, 제때 마영기, 매번마다 쟤한테 돈 준다, 돈 주겠다고 찾아온 사람, 이 마영기한테 따진답니다. 이게 말입니까, 이게? 따지는 게 아니고 행정처벌을 하고 형사고발을 해야 되는 거죠. 따지긴 뭘 따집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이제 19일까지 3일간 이 사람이 부산센터에 상주를 해가지고 있다가 저한테 다른 곳에 고발된 것들은 내보고 고발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사단이 난 거예요. 자기가 신고된 내용대로 했으면 다 처벌되고 제 신분도 노출이 안 되고 했을 건데 이 식약처 공무원 때문에 제 신분이 노출된 거라 이 말입니다. 네, 어떻습니까? 보셨다시피 주식회사 제때 김광수는 저한테 거짓말을, 그 사람들은 거짓말을 아주 제 입만 열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고 거짓말을 해서 주식회사 제때가 시키지 않았다, 종용하지 않았다 하는 건데 그 배차앱이나 그 운송기사가 운송을 해서 운임을 받아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시킨 상차 작업을 통해 가지고 저녁 8시부터 4시까지 일하는 작업을 통해서 그 네 사람이 돈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운송기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새벽 4시까지 집에 있죠. 집에 있고. 그런데 내가 그 배송, 야간 상차 작업 하자고 얘기했지만 다른 물류센터의 경우에는
적어도 4시간 정도 걸리죠. 그러면 새벽 4시에 차가 이제 나가려면 적어도 12시부터 아주 그저 새벽에 바쁩니다. 차를 붙였다 뗐다 하면서 차의 상차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그래 되면 운송 시간이 길어지고 작업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50명에 대한 임금을, 운임을 많이 줘야 되겠죠. 그 4사람이 돌아가면서 작업하면서 그 50명에 한 달치 그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해야 될 작업비를 대신 받는 거예요. 그러면 금액이 완전히 줄어들죠. 이런 식으로 수십 년간입니다. 수십 년간 이런 행위가 이루어졌고, 그런데 이제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게 사무관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이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범죄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다 자료로 설명을 하고 다 알려줬어요. 알려줬는데도 이자가 자기의 직분을 망각하고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국민 건강은 등한시하고, 이 지금 저번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물량이 엄청나잖아요. 대구, 경북, 부산, 경남에 주식회사 빙그레에 냉동기를 작동시키지 않고 했던 물량이 약 한 50만 개 정도 하루에 있다고, 200ml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50만 개 정도가 물량이라고 말씀, 50만 명이 먹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런 집단 급식에, 애들 급식에, 성장기에 있는 급식에 애들 들어가는데, 그 변질될 위험이 있는 냉장시설이 작동되지, 냉장시설이, 냉동기가 작동하지 않는 시설에 보관되어 있던, 차량에 보관되어 있던 우유를 반사회적인 행위를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고, 그거를 저 같은 사람이 발견을 하고 그걸 차단시켰지 않습니까? 제가 하는 행위가 그 이제 행위를 안 하고 있잖아요. 작년 9월달 단속 이후부터는 냉동기를 작동시키지 않은 곳에 보관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한 행위가 공익적인 저의 행위로 인해서 그게 차단된 거 아닙니까? 제가 신고를 안 했으면 그 행위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을 거예요.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하루에 50만 명이면 20일 정도만 배송이 되더라도 100만 명이죠. 50만 명이면 1000만 명이죠. 20일 동안. 그럼 1년이면 얼마입니까? 1억이지. 1억 병 정도. 1억이면 대한민국 국민이 2번씩 먹을 수 있는 그 물량입니다. 이런 불법 행위를 저질러서 그 불법 행위가 국민들한테 알려질까봐 기자를 매수하고 공무원을 매수하고 신고한 신고자를 범법자로 만들면서 이 불법 행위가 알려지는 걸 막고 있는 겁니다. 절대 막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밝혀서 처벌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는요, 시간을 충분히 줬습니다. 시간이 충분히 주고, 경찰에 신고를 한 이후에도 경찰관들이 조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많이 걸리면 자꾸 찾아와서 이런 짓을 하길래 돈으로 절대 매수되지 않는다, 자수해라, 그런 뜻에서 계속해서 문자도 보내고 국민들한테 사과해라, 자수해라. 저는 자수하면 형이 줄어들고 국민들이 용서해 줄 걸로 믿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한 겁니다. 식약처 공무원도 며칠 전에 고발을 했지만은 수없이 전화하고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시간도 주고 했는데 이자가 끝내는 그걸 거부했기 때문에 경찰 고발을 한 거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찾아와서 삼자를 통해서 돈을 주겠다 막 이렇게 한 거를. 이 식약처 공무원 때문에 식약처 공무원이 신고를 받고 제가 청주까지 찾아가서 신고했던 신고 내용을 자기가 그 매뉴얼대로 법령에 따라서 처벌을 했으면 제 신분이 노출이 안 됐을 거예요. 이 식약처 공무원 때문에 제 신분이 노출되고 제보고 직접 이제 돈을 받았다는 얘기죠. 돈을 그 18일 이후에 이제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아이 바빠서 신고하신 다른 내용들은 못하니까 자기네들은 전국 그래요. 전국으로 돌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못하니까 제보고 관할 관청, 허가 관청에다가 시나 도에다가 직접 고발해라. 자기네들 못하겠다. 얘기했습니다. 녹음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지금 9월 16일 단속이 됐고 시작이 됐는데 계속해서 이제 범죄 행위를 숙일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마음이 급해지죠. 그래서 또 이런 관련된 법을 모르지 않습니까? 절차를. 모르니까 또 사무관이라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는 그게 잘못된 내용이라는 걸 알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사무관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몰라서 시에다 고발하고 도에다 고발했는데 그 공무원들이 제 고발한 저를 빙글에다가 알려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때는 지금 사무관은 금전적으로 뭐 돈을 받고 그런 얘기를 했겠죠. 이제 자기가 돈 받았으니까 자기 목적은 끝났으니까 더 이상 뭐 더 돈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먹어도 크게 먹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업체가 뭐 엄청나게 많잖아요. 한 번에 많이 먹어서 많이 먹어가지고 사단이 나는 것보다는 작게 여러 개를 먹는 게 낫겠죠. 그 정도 머리가 있기 때문에 사무관까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럼 업체들은 적발을 눈 감아주고 작은 돈으로 처리가 되고 그리고 또 그런 인간관계가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더 해도 봐주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먹는 거 가지고는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습기 그 살충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한 가정이 망가지고 성장기에 있는 어린애들이 그 살충제로 인해 가지고 그 고통받고 생명을 잃고 하는 걸 우리가 안 봤습니까? 이 우유라는 제품은 건강한 사람도 물론 먹겠죠. 먹지만 지금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 급식에 어린애들 급식에 의무적으로 국가에서 공급해가지고 납품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기자한테도 그 사람이 KBS 기자가 중단을 시켰지만 그 기자라는 사람이 저한테 와서 그랬어요. 이 성장기에 있는 어린애들한테 이런 거 우유를 팔고 공급했다. 이게 용서 못한다. 그러했던 사람이 빙글에 만나고 난 후에 방송을 중단했습니다. 이게 지금 세상이 이렇습니다. 이 올바른 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한 개 한 개 고쳐 나가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내마저 이런 사실을 알고도 넘어간다면 우리나라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작은 힘이지만 힘을 내서 이 사람들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죠. 사이코패스입니다.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는 지금 1년이면 1억 병 200ml 1억 병 이상을 생산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이런
시설에다가 변질될 수 있도록 공급하는 거. 이거 사이코패스가 아니고 뭡니까? 기생충이면서 사이코패스죠. 그래서 이름도 기생충을 했고, 다음 제목부터는 지금 사이코패스라고 지금 만들까 지금 생각 중인데, 너무 성이 납니다. 너무 성이 나고 올바른 내용을 고발하면 경찰 공무원들도 무슨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범죄자 눈에는 범죄자만 보이겠죠. 제가 이런 행동을 하니까 그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무슨 꿍꿍이 속이 있는가 싶어서 경찰관들이 그런 행동을 하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경찰 조서를 받을 때는 CCTV 카메라를 녹화를 해가지고 나중에라도 그걸 열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CCTV 녹화를 하니까 그런 말을 안 하더라고요. 녹화가 안 되고 진술 조사를 받으니까 김해 서부경찰서에 있는 경찰관하고 싸웠어요. 왜 이런 짓, 조용히 살지 왜 이런 짓을 하느냐요. 참 그때 CCTV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막 진실한 건 언젠가는 밝혀지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서부경찰서, 김해 서부경찰서에도 옳은 경찰관이 있더라고요. 저하고 전혀 일면식이 없는데도 계속해서 관찰을 하고 있었죠. 있다가 작년 4월이네. 2021년 4월쯤에 김해시 공무원들을 조소받고 직무유기로 고소받고 할 때 그 내용을 6월 달쯤에 저를 불러서 경찰관이 알려줬기 때문에 김해시 공무원들을 뇌물죄로 주식회사 제태하고 이런 사람들을 고발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진실들은 언젠가는 다 밝혀져야 됩니다. 뭐 힘이 잘하는 데까지 해봐야죠.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기엔 우리 아들, 딸들이 살 세상이 깨끗하게 만들어지고 가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들과 싸워보겠습니다. 약간씩 이제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서 제가 힘을 얻고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 후원해 주시는 분들한테 또 이 자리를 들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힘을 내서 끝까지 싸우고요. 그 다음에 그 변호사분들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시고요. 좀 도와주십시오. 도와서 한번 같이 막아보십시다. 막아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빙그레 김호연 회장님, 주식회사 제때 김강수 씨, 이런 반사회적인 행위를 중단하십시오. 지금 또 냉장시설이 아닌 복도에 보관되고 있고, 그 다음에 무허가 시설에 보관되고 있고, 이런 사실들 다 알고 있어요. 더 늦기 전에 중단하시고 자수하십시오. 자수하시고 저를 이렇게 범죄 행위로 모는 행위 중단하십시오. 다시 한번 경고드립니다. 계속 당신들이 이런 행위를 할 때마다 지금 이런 불법 사실들을 촬영한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법원에다가 가처분 신청을 해가지고 4명의 변호사가 하고 이러하니까 판사라는 사람도 문제죠. 그 내용을 보면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왜 그런 것들을 판사가 막습니까? 제가 판사하고도 이 재판 과정에서 싸울 수 있었어요. 이거는 헌법이 보장한 알 권리 아닙니까? 왜 판사가, 일개 판사가 그런 걸 막습니까? 내가 싸움할 수도 있었지만 그 싸움으로 인해 가지고
더 큰 거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저 혼자서 지금 싸움하고 있기 때문에 전장을 넓힐 필요가 없어서 제가 그 동영상을 내는 거예요. 제가 도와주는 사람만 있었으면 끝까지 나갔습니다. 저를 겁주려고 명예훼손 3천만 원, 그 다음에 가처분 신청하면서도 5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잖아요. 제가 그런 걸로 가지고 겁먹을 사람 아니라고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지켜보시고 도와주십시오. 이거는 이길 수 있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것. 어떤 사람들은 뭐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계란보다 약한 물도 바위를 뚫는데 한 번 안 되면 두 번, 두 번 안 되면 세 번 하죠. 계속 기각을 시키면 고소고발을 기각을 시키면 계속 고발할 겁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기소가 돼가지고 재판장에 세우겠죠. 세우면 판사님이 그런 결정을 하겠습니까? 판사님은 정확하게 결정하실 걸로 봅니다. 그래도 판사인데요. 너무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항상 감사드리고 좋아요, 또 다른 사람들하고 공유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